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깜짝 방송입니다. 네. 전부 다 휴가를 떠나서 결방일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네.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라는 게 있거든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네. 울산 울주에서 열리는 울주 산악영화제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네. 오늘 특별히 프로그래머를 모셨는데 네. 최선희 프로그래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울산에서 지금 KTX를 타고 오셨어요. 네. 지금 한참 준비 중이실 텐데, 네. 사실 저는 되게 창피한데, 울주가 울산에 있는지 처음 알았어. 전 울주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냥 울산이라고 착각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네. 오. 울산? 아, 울산. 이렇게 생각했지. 울주라는 다른 도시 이름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보니까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울주라고. 울주군이 네. 네, 울산광역시 안에 있더라고요. 네. 제가 울산은 그래도 뭐 몇 번 갔는데 네. 울주군이 그 안에 있는지는 몰랐는데. 네. KTX를 타고 오셨나요 혹시? 울산 오실 때? 비행기 타고. KTX 역이 울주군. 아, 그래요? 네,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울주도 생소한데 네. 산악영화제도 생소한 거예요. 네. 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약간 환상의 조합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주 그렇게 오래된 영화제는 아니어서 네. 오늘 저희가 울주 산악영화제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9월 7일부터 11일이니까 스케줄 짜가지고 네. 한번 가봄직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거든요. 네. 네. 울주 산악영화제 뭐 찬찬히 얘기를 하겠지만 네. 뭐가 가장 매력입니까? 이름이 꼭 그래서가 아니라 산인 것 같아요. 산. 네, 저희 영화제의 행사가 모두 일어나는 공간이 그 신불산 들어가는 초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불산을 가시려면은 저희 행사 공간을 지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 사무실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무실 환경 공간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예, 그런 산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행사 공간? 예, 그게 제일 매력인 것 같아요. 야, 산 속에서 영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 야, 산 속에서 영화 보면 어떤 기분일까? 좀 궁금하긴 전 자동차 극장이 네, 야외에서 본 거로는 자동차 극장 정도가 최대인 것 같은데. 바닷가에서 뭐 프로젝터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느낌이 또 완전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비만 안 오면 그치. 최고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작년에 비가 그렇게 왔다면서요. 그랬군요. 영화제 기간 동안은 아니고 네. 다행히 폐막식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재작년에 태풍이 좀 심하게 와갖고 울산에 그때 이후로 저희가 야외 상영장이 한 1000석 규모거든요. 그래서 대형 스크린을 쳐도 저 앞에는 산 능선이 보여요. 이렇게 실루엣으로. 그랬었는데 그 비 때문에 뚜껑을 씌워갖고 약간 능선이 다 안 보이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살짝만 나가시면은 산은 다 보입니다. 야, 그게 야외에서 행사할 때는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 비가 올지 안 올지. 그치. 이걸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뭐 대비를 하기가. 근데 산에서 큰 스크린에 그렇게 보면서 내용도 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나온다던가 고산지대의 삶이 뭐 이렇게 펼쳐지면 되게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막 3D VR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몰입도 있을 것 같은데 산속에서 보면. 네, 제가 감명을 항상 매년 그렇긴 한데 그 야외 상영장에 관객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등반 영화가 많다 보니까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화 중간에. 근데 그럼 다 안전 로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완전 추락은 안 하는데 그때마다 하고 이렇게 놀라셨다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성공을 했을 때 다 같이 박수를 막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시는데 남일 같지가 않구나. 네, 그래서 너무 몰입을 잘 해주셔서 이제 그때 그 영화를 만든 감독하고 같이 서서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관객분들이 보시나는데 저도 너무 감격스럽고 그 감독도 자기가 여태까지 다녀본 영화제 상영 중에서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럴만 하겠네요. 그치. 극장에서 그냥 보는 거랑 산에 올라와서 그렇게 거기서 산속에서 보는 거랑 느낌 완전 다르지. 자, 산악영화제. 그러면 뭐 대충 감은 이제 뭐 산에서 영화를 보는 거겠지. 네. 뭐 요 정도 산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 있겠지. 뭐 요 정도 생각할 텐데 아주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영화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영화제고,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이제 올해 9월 7일부터 이제 3회를 하는데요. 사실 시작은 프레 페스티벌이라고 했고 프레 올림픽처럼 2015년도에 하나 했어요. 그래서 4년째 지금 하고 있고. 네 번째군요, 이번에. 네. 횟수로 하면 그렇고. 근데 산에서 산에 관한 영화만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산악영화제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게 한 지금 60여 년이 됐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산악인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등반을 갔던 영상을 찍은 거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뭐 K2, 히말라야 갔던 그 영상을 보는 거였는데 조금씩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화만 갖고 영화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등반, 바다, 카야킹, 그 다음에 뭐 아웃도어 스포츠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영화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산악인들이나 자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환경운동가가 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들이 좋았던 걸 다음 세대에 아마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있고, 뭐, 네팔이나 티벳이나 파키스탄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영화가 상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왕에 멀리 울주에 있는 산에까지 오셨으면 영화 말고도 또 산과 관련된 이벤트, 히말라야를 직접 올해 같은 경우는 VR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가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있고, 또 공연도 각 영화에 맞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개막하는데 토요일날 황정민 씨가 주연했던 히말라야를 트는데 거기 OST가 김창완 밴드였거든요. 그래서 김창완 밴드가 먼저 나왔던 OST 연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상영을 하고 또 이석훈 감독님도 직접 오셔갖고 토크해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면 뭐 볼거리, 놀거리 전지겠다. 산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정말 꿈의 행사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산악영화제가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도 많이 있나요? 네,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 산악영화협회라고 있어요, 국제. 거기에 저희가 신입 회원이 되면서 23개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포함은 안 됐는데 산악영화제, 또 와일드라이프 영화제, 뭐 어드벤처 영화제 그런 영화제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일 규모가 크고 오래되고 이런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산악영화제? 네,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던 이태리 트렌토 산악영화제가 이태리의 돌로미테라고 되게 유명한 산군이 있거든요. 그 아래 지역인데 66년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있는 밴프 국립공원이 있는 밴프시 작은 시인데 거기서 올해 43회째 이제 할 거예요. 이야, 진짜 유서 깊은 산악 영화제들이 있군요. 네. 우리나라에는 울주만 있습니까? 국제산악영화제로는 저희가 이제 유일하고 최초인데 울주 영화제가 생기기 전에 2000년도 초반에 문경에서 한번 산악영화제가 열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국제는 아니고 밴프 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주요 상영작들을 가져다가 문경에서 트는 거를 두 번 하고 좀 없어졌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울주가 유일하군요. 네. 오. 여기 프로그램북을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영화가 생각보다 엄청 많고 진짜 많더라고요. 그 프리미어도 엄청 많더라고요. 프리미어 상영이. 그러니까 약간 특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할 때 쓰는 말이긴 한데 울주 산악영화제, 세계 산악영화제에 오셔야만 보실 수 있는 영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예, 저희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로 상영되는 영화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올해도 139편 중에 프리미어 상영이 한국 프리미어까지 하면 100편 정도. 예. 프리미어 상영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 영화제 안 다니면 모를 수 있으니까 혹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되게 최초 공개라는 게 있는데요. 월드 프리미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그다음에 각 대륙별 프리미어, 그다음에 나라별 프리미어가 있는데 대부분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나 큰 영화제들이 월드 프리미어를 요청을 하는데 우리에서 가장 먼저 틀어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자국도 아니고 딴 데 틀지 말고 여기서 제일 처음에 틀어. 그게 월드. 근데 만약에 한국 영화인데 한국에선 틀었었는데 그 이외의 나라에서 최초로 틀어지는 거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네, 인터내셔널 월드 다 아니지만 그 대륙 안에서 처음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안 프리미어. 근데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틀었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틀어지면 코리아 프리미어. 이렇게. 어쨌든 프리미어가 붙은 걸 만약에 영화제 가서 보신다 하면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틀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이제 스케일이 조금 커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프리미어가 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맨 처음 그렇죠. 트는 거네요. 프리미어로 트는 작품이 몇 개나 됩니까? 한 100편 정도 되는데 월드 프리미어가 그중에 한 10편은 조금 안 되고요. 예. 요번에 개막작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프리미어예요. 예. 폐막작은 한국 프리미어고. 예.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월드 프리미어가 10편 있다, 뭐 3회된 영화제 하면 굉장히 좀 뿌듯하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트는 영화가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제 10편이 넘는다 하는 약간 게 자부심? 그렇죠. 부심이 있으실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올해 슬로건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돼 있던데 뭐 어떤 뭐 뜻이나 뭐 이런 게 내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그 처음에 영화제가 만들어진 게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영화인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영화인들이 시작해서 부산시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실은 울주군에서 먼저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4년 됐는데 지난 3년간 울주군에 소속이 돼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독립된 사단 법인으로 돼서 이제 좀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좀 나타내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약의 딱 시작점이네요. 네. 영화제가 사단 법인으로 독립이 되고 난 뒤의 행보가 사실 이 영화제가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얼마 안 남으셨는데 되게 긴장도 되고 설레고 그러시겠어요? 네, 좀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함께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15년도에 프레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준비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까지는 울주라는 데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반은 산악인, 반은 영화인이었는데 이쪽에서 이런 행사 준비팀을 꾸린다고 하니 한번 가서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추천을 해주셔갖고 실은 울산도 저는 그때 처음 발을 디뎌봤어요. 그렇군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군요. 그렇군요. 울산에 대한 경험 그럼 제가 제일 이르겠네요. 전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울산 정육공장 견학을 갔었거든요. 그 뒤로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굉장히 오래전 울산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그래서 그냥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반은 산악인, 반은 영화인 이래야 뭔가 여기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산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아니 지금은 달라졌는데 그래서 면접 볼 때 저보고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고 솔직히 말하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등산입니다. 그랬었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달리기요. 달리기는 왜요? 달리기가 제가 한 19초보다 더 빠른 적이 없었는데 100m가요? 네. 근데 달리다가 항상 100m가 그렇게 긴 게 아닌데 너무 길고 달리다 보면은 다 저보다 먼저 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왜 끝까지 달려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본질적인 회의인 거지. 네. 내가 이거 왜 달려야 되지?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등산도 가끔 하고 등산이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닌데 주로 영화 프로그래머가 이제 영화를 선정하는 거다 보니까 클라이밍하고 등반하는 영화를 100편 이상 보거든요. 근데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좀 궁금해졌어요, 많이. 그래서 암벽 등반,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부터 시작해서, 클라이밍을 한 지는 한 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야, 하긴,
그걸 계속 보다 보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럼 스포츠 클라이밍과 그냥 네. 암벽 등반 해보시니 어떠시던가요? 네. 잘 맞으시던가요? 그게 2년은 됐는데 너무 띄엄띄엄 나가서 네, 실력이 처음 그대로이긴 한데요. 네. 약간 무섭긴 해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다들 그 로프가 있으니까 얘기는 하는데 근데 너무 재밌고요. 특히 암벽 등반, 그러니까는 야외에서 나가서 하는 거의 매력은 그 실내 스포츠 센터에서 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네. 예, 맞죠. 제가 지금 아는 제 친구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뭐 영화 공부한다고 프랑스 유학 갔다 오고 뭐 그러다가 근데 산에 빠져가지고 와서는 지금 근데 뭐 숙박업 뭐 이런 거 하면서 약간 레저 이런 걸 하는데 반은 산악인 반은 영화인 약간 이 친구한테 추천하면 가족들 데리고 가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가 맨날 절벽 보면 야 저 올라가면 이러거든요. 본인도 그냥 실내 클라이밍을 하다가 그냥 밖에 벽을 한번 올랐는데 실내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암벽을 찾아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안 해봐서 그 매력은 모르겠지만 이 영화제에 갔다 오면 다들 암벽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 꼭 이거를 그렇게 클라이밍을 하거나 등산을 하셔야만 가는 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부담 없이 산 올라가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초입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산 정상에서 보는 게 아니다. 산을 보실 수 있다 그냥. 그렇죠.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은 보는 거다. 그렇지. 아니 왜 내려갈 걸? 그렇지. 그 본질적 회의. 그렇지. 내가 그걸 왜 올라가야 돼? 내려갈 건데. 그러면 김프로님은 그거 화면으로 보는 건 굉장히 좋겠네. 그렇지. 안 올라가고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산은 보는 거예요. 네. 산과 바다는. 네. 자, 영화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프로그래머가 영화제에서 뭐 하는 분인가? 프로그래머라는 단어도 좀 이 코딩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네,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는 뭐 하는 분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상영할 작품들을 선정을 하고요. 저희 영화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상영 섹션을 만들 것인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화제에 다닌다거나 출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제작자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영화들을 보고 그걸 맞는 저희 영화제 섹션에 넣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을 초청을 할까, 어떤 감독을 또 어떤 주인공을 불러서 어떤 이벤트를 할까 또 기획을 하고 총괄적으로 좀 기획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래머가 그러면 울주산악영화제 몇 분 계세요? 작년까지는 저 혼자였는데 올해 저희가 상영 편수도 늘어나고 하면서 한 분 더 추가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2명이에요. 네. 원래는 오늘 이제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네, 같이 못 오셨는데 다른 영화제 올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발견하게 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이 어디서도 튼 적 없는 올드 프리미어 영화 어떻게 가져오게 된다 뭐 이런 일례로 들 수 있는. 다른 영화제 가서 튼 거는 월드 프리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사전 제작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월드 프리미어가 있고요. 울주 서밋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연락을 주고받고 예, 그다음에 서치를 하고 그래서 신작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 영화 이제 좀 소문이 좀 돌거든요. 어떤 제작사에서 아니면 어떤 감독이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계속 연락하면서 언제쯤 완성 되니? 이렇게 물어봐서, 예, 그러면 우리 영화제에서 먼저 틀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트는 경우가 좀 있죠.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에 출품이 되는 그 작품들의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국제 경쟁에 만약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4월까지 출품을 받았고요. 장르나 분수에 대한 저희가 제한은 없는데, 2016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근데 국제 경쟁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그 연도 수도 제한이 없고 대신 산하고 자연과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작품들로 주제적으로 네. 자 영화를 만드시고 계신 분들 참고 바랍니다. 영화제 이제 구경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면 이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금요일부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럼 한번 구경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한테
뭐 영화를 선택하거나 네. 날짜별로 특징이 있거나 뭐 이런 네. 것도 기획을 하셨을 텐데 네. 그거 소개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로 옛날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KTX에 저희가 셔틀을 운영해요. 그래서 KTX역에서 저희 행사장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 셔틀을 타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KTX역에서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개막식과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오시는 게 편하기도 하신 게 주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은 많은 행사들 또 관객과의 대화 주인공이나 아니면 영화 직접 만드신 감독님과의 대화도 실은 주말에 좀 집중이 돼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저희가 화요일날 폐막인데 월화 오전에 어린이들이 좀 볼 수 있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주로 배치를 해놨어요. 네. 네. 그러면 개막 공연은 누가 하세요? 올해는 김현우 씨. 김현우 씨. 네. 네. 영화제 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막 큰 영화제들 하면 막 영화 막 예매해서 빡빡하게 짜서 막 영화만 보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봐야 할 영화가 너무 많다라는 압박감에 가서 보고 밤에 술 먹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같은 경우는 가족들끼리 그냥 약간 바캉스 가듯이 가면 훨씬 더 즐기기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중요한 거 빠뜨렸는데 저희 다 무료거든요. 오, 네. 네. 그래요? 영화를 다 무료로 봐요? 예. 무료예요. 대부분의 체험 이벤트도 다 무료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예약은 하실 수 있어요. 예매는 아닌데 미리 그러니까 선착순 좌석제인데 예약하시면 1인 4매씩 미리 네. 표도 이렇게 맡아 놓으실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무료래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네. 좋은 세상에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게. 네. 무료예요. 네. 골라서 그냥 네. 천국이네. 갑자기 울산 시민들은 굉장히 부럽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좋겠네. 네. 울주군에서 이걸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산 울주 울산 뭐 어떻게 연관이 돼서 여기서 시작하게 됐나 뭐 이런 의의가 있을까요? 처음 시작된 거는 이제 그때는 저는 없었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한 10년 전 정도에 영남 알프스라고 그게 울주 울산에 있어요. 근데 알프스라는 명칭을 이제 함부로 쓸 수는 없는데 그 1000m 이상의 봉우리가 5개 이상 연결되어 있으면 알프스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울주군에 5개 정도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9개 정도의 봉우리가 울주 그다음에 옆에 양산하고 거쳐서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는 사람들만 여기를 알고 너무 잘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아름다운 산세를 좀 알리려면은 문화 행사를 접목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신불산 간월제에 산 거의 꼭대기인데 평원이 펼쳐지거든요. 억새. 가을에 되게 예뻐요.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인데 거기서 울주 오디세이라고 그랜드 피아노도 직접 이렇게 다 싣고 올라가서 음악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한 1년, 2년 굉장히 좀 성공적이어갖고 한 3년 정도 그걸 하고 나서 이번에는 산악영화제라는 게 좀 해외에서는 있던데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좀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렇구나. 원조 알프스 말고 그러면 그 알프스라는 이름을 뭐 영남 알프스처럼 쓰고 있는 데들이 많아요? 5개국이 있대요. 그래서 5개밖에 없어요. 원조 알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 중국, 뉴질랜드. 이 영화제 소개에 대한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영남 알프스. 영남 알프스. 산 타시는 분들 정도 알겠지. 그러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뭐 1000m 넘는 봉우리가 5개가 넘는 게 그렇게 군집되어 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영남 지방에. 효과가 있네요.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산에 거의 둘러싸여 있는 그 느낌이. 장관이겠다. 그러면 그 개막작하고 폐막작을 한번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나름대로 의미를 좀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첫날 김현우 씨가 공연을 하고 뭔가 테마가 연결되는 게 있겠죠? 자연에 대한 노래로 주로 이제 불러주기로 하셨고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개막작이 한국어 제목은 이제 던월이라는, 그러니까는 아까 암벽이라는 대부분의 그 벽을 절벽할 때 그 벽을 월을 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던월이라는 작품이고 아시아 프리미어로 틀어지는 영화인데요. 아마 산악영화제 중에서는 5월에 가장 오래된 트렌토 영화제에서 틀어지고 우리 영화제가 2번째나 3번째 정도로 트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영화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요세미티라는 데가 있는데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성지와 다름없는 한 60년대 후반부터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루트라고 하는데 엘 캐피탄이라고 거의 900m가 되는 큰 암벽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모든 루트가 다 이제 올라가졌었는데 유일하게 던월만 여기는 아예 루트가 없다. 그래서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벽의 루트를 하나씩 다 계산해서 만들어가면서 6년 동안 개척을 했군요. 네, 개척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암벽에서는. 그래서 6년 동안 개척을 했고 이제 시도를 한 게 그 암벽에 한 번도 안 내려오고 19일 동안 매달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내는데 어떻게 먹어요? 먹는 거 화장실은 어떡하지? 그게 근데 먹을 거 물이랑 다 싸들고 이렇게 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올라가면은 안전 확보할 수 있는 볼트가 이렇게 암벽에 붙여져 있으면 포트레지라고 해갖고 돗자리 같은 건데 안전하게 그 벽에 고정시켜서 할 수 있는 거에 텐트 같은 걸 조그맣게 하고 그 안에서 커피도 끓여 마시고. 잠자고. 예, 근데 음식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 같은. 예, 네. 똑같은 음식을 계속 좀 먹어야 하는 그게 있는데 저는 암벽 등반을 하긴 했지만 며칠 동안 있은 적은 없어갖고 궁금했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이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영화에 나와요? 아주 잠깐 보여줘요. 그래서 진짜? 예. 그냥 싸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요? 요즘에 클린 등반이라고 해서 옛날엔 그렇게 하셨었대요. 근데 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각자 그 처리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가서 내려올 때 또 다 가지고 내려오는 예. 봉지 뭐 이런 게 있나? 네네. 용품이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예. 진짜 하다 하면 환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계속 하다 보면. 파타고냐? 뭐 이런 상표가 있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원래는 클라이밍이랑 등산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본 치나드라고, 예,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인수봉에 치나드 A하고 치나드 B라는 루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인수봉이요? 예, 근데 그분이 50년대 때 미군으로 한국에 오셨었대요. 근데 워낙에 그 이전부터 클라이밍을 하던 분이니까 인수봉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치나드 A, 치나드 B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 루트를 따라다니는. 루트라 그러면 맨손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냥 그게 뭐 찍거나 받거나 그러지 않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지금 치나드 A, B는 볼트가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고리를 걸고 로프를 저 하네스라고 해서 이 허리춤에다 하고 가고 밑에서 확보를 봐주는 빌레이어가 있고 그러면은 볼트가 박힌 데마다 안전장치로 내 줄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긴 한데 더널로 잠깐 돌아가자면 여긴 루트가 있긴 한데 볼트를 박진 않아요. 볼트는 아까 포트레지 같은 거 박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만 박고 그 바위 같은 데 틈 같은 게 있거든요. 크랙 같은 거나 그런 데에만 캠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 틈새에 벌려지게 해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프리 클라이밍이라고 하는데 더 이 던월의 클라이밍이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걸 최초로 프리 클라이밍을 했기 때문에 또 유명한 안전 밧줄도 안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는데 그거를 그 볼트를 박진 않고 박으면은 자연의 훼손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1m마다 하나씩 박혀 있는 데도 있거든요. 어떤 루트는 그러면 진짜 안전해요. 예, 근데 수월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한 몇 미터로 올라가야 크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고. 야. 그래서 왼손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리고 안전 줄도 안 하고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개척된 루트를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막 이런 것도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때 저한테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요세미티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면 맨날 며칠 올라가야 된단다. 먹고 자고 하면서 그래서 무슨 해먹도 아니고 침낭도 아닌데 매달려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평생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왜 하냐 그걸 이러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다시 듣고 보니까 그런 걸 한 번씩 꿈꿔본 분들은 이런 영화들을 직접 보는 게 정말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세미티는 진짜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요세미티라고
애플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OS가 업그레이드 되면 바탕화면 요세미티가 한번 나왔었어. 그래서 그 요세미티 산을 보면서 막 바탕화면을 안 벗고 그거 계속 보시는 분들. 요세미티 다음 버전이 엘 캐피탄이었어요. 아 진짜? 네. 요세미티 안에 엘 캐피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요즘엔 시에라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약간 그럼 이거 만드시는 분들 중에 클라이머가 있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 던월 100분이고요. 네. 다큐멘터리 이제 장르가 다큐멘터리인데. 네네. 그러면 폐막작은 어떤 거예요? 요번에 폐막작은 클라우드보이라고 네. 약간 성장 드라마이자 가족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저를 위한 영화네요. 성장 드라마. 네, 성장 드라마. 픽션입니다, 이거는. 네, 픽션이고요. 주로 이렇게 가족 성장 드라마를 많이 만드시던 벨기에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 배경은 벨기에 처음 시작은 도심이에요. 12살짜리 귀엽게 생긴 남자 주인공이 아빠하고만 살고 있는데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아빠하고도 그렇게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제 아빠가 이혼한 이제 상태인데 엄마가 새로 결혼하신 가족한테 초대를 받아요. 스웨덴에 있는 산골에서 야생 사슴을 키우는 농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쪽에 이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엄마 가족한테도 새로운 동생들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잘 안 하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되게 아끼던 사슴 하나가 이 친구의 실수로 분실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산속으로 사슴을 찾아서 막 떠나면서 다시 그 동생들 그리고 엄마하고도 좀 화해하게 되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따뜻한 드라마예요. 가족들이 같이 봐도 좋을 것 같고. 네. 전 또 놀란 게 대부분 다큐멘터리겠거니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럼 뭐 편수가 몇 편 되려나? 라고 봤는데 일단 100편이 훌쩍 넘고 픽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영화제 프로그램 북을 보다 보니까. 네, 픽션도 많고 실은 애니메이션 영화도 꽤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가끔 실험 영화도 있어요. 네. 진짜 다양한 영화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영화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야, 이게 뭐 4번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틀이 빡빡하게 잡혀가지고 특색도 있고 작품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아까 그 오셔가지고 말씀 나누다가 기록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다큐멘터리인 거죠? 네. 히말라야를 원정 등반으로 가본 등반가는 이분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엘리자베스 홀리 이제 여사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평생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미스 엘리자베스 홀리라고 불러달라고 항상 본인이 또 하셨기도 한데 올해 94세로 카트만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60년도에 처음으로 카트만두에 그때 통신원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히말라야에 있는 모든 등반대가 오면 누가 어디에 와서 어느 호텔에 묵는지 그걸 다 알아내서 전화를 해서 잠깐 만나자. 그러면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이번에 오를 산은 어떤 봉우리고 그러면은 어떤 루트를 갈 것이고 제1캠프, 제2캠프는 어디에 설치를 할 거고 그걸 다 이제 물어보신대요. 그런 다음에 내려오면은 또 연락이 온대요. 그러면은 거기서 거기까지 갔을 때 며칠이 걸렸고 3캠프에서 날씨가 어땠는데 정상까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하셔갖고 별명이 산악계의 셜록 홈즈. 예, 그렇게 불리기를 또 하셨는데 이 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이제 히말라야의 기록자 엘리자베스 홀리라는 영화로 상영을 하고요. 또 상영뿐만 아니라 허영우 대장님 혹시 아세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히말라야 등반을 가면은 이분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한국 산악인들을 모시고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나 또 우리나라는 아직 등반 기록에 대한 게 많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또 봉우리를 뭐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되게 영화 보니까 굉장히 터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는 산엔 안 오른다고. 그 어느 히말라야도 나는 올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기록에 관심이 있는 기록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팔 정부에서 이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러니까 산 봉우리를 피크라고 영어로 하는데
홀리 피크, 그러니까 미스 엘리자베스 홀리니까 네. 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원치 않는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거부하시고 그 여태까지 평생 하신 게 9,600건의 히말라야에서만 그 등반 기록을 다 기록을 하셨는데요. 엄청나네요. 그게 영화 속에 잠깐 나오는데 노트가 진짜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네. 누가 진짜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면 홀리 여사의 기록을 참조하라. 홀리 여사가 어떻게 그 기록을 맞췄는지 네. 그런 게 있는데 9,600건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기록들은 다 데이터베이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문화유산이네요. 네네. 자제분이 안 계시니까 네. 조카분이 이어서 하신다고. 네, 이어서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신 분이다. 네. 네. 그 기록을 그러면 저희도 궁금하면 바로 지금 네네. 가서 볼 수 있을 네. 정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에 보겠지만 네네. 그 어디를 오르시는 분이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건데 쿠바인들이 여기를 오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에베레스트를? 그러면 언제 어느 봉우리를 그 루트를 통해서 오르고 셰파는 몇 명을 데리고 갔을 것 같아? 그러면 캠프는 어디에 설치했을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한 게 다 볼 수 있고 또 오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그러네. 거죠. 날씨가 그 당시에는 어땠고 그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거기 빗대서 본인이 지금 처한 환경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네네. 계획을 그걸 네. 보고 토대로 짤 수도 네, 있겠네요. 맞아요. 네. 야, 대단하신 분이네. 네. 진짜. 영화는 다큐멘터리인데 25분 네. 길이고요. 네네. 요거는 혹시 가신 분이라면 언제 상영하죠? 9월 11일 날 네. 오후 4시 반에 상영하네요. 네. 네. 요 프로그램북이 산악영화제에 가시면 아마 프로그램북을 보면서 참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많아. 네. 진짜 많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찾아보고 가실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한 작품 정도만 더 특색이 있거나 소개를 해주실 만한 스토리가 있거나. 울주 세계 산악 문화상이라는 거를 작년부터 만들었거든요. 네. 예, 근데 산악 영화제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산악인들을 저희가 2016년부터 모시고 있어요. 예, 근데 가장 처음 모셨던 분이 라이놀트 메스넛이라고 네. 히말라야에는 8,000m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14자 완등이라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산소통을 지금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 하는데 무산소로 그 14자를 오른다라는 거는 자살행위라고 얘기가 있었을 때 70년대 80년도 때 최초로 무산소로 14개를 다 오른 이탈리아 산악인이 라이놀트 메스넛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영화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에 오셨었고 올해 산악문화상 수상자는 영국에서 오시는 크리스 보닝턴 경 그러니까 경이라는 기사 자기를 받으셨어요. 메스너씨보다 한 10살 정도 연배가 위이신데 실은 이분을 진정한 알피니스트? 그러니까 산악인을 알피니스트라고 부르는데 알피니스트이자 캡틴 중에 캡틴. 그러니까 등반대 대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누군가가 갔던 루트는 정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좀. 근데 미답봉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았던 루트를 처음 가는 건 되게 힘든데 항상 아무도 가지 않았던 루트만 골라서 좀 평생 하신 분이 크리스 보닝턴 경이고 80 훨씬 넘으셨는데 몇 년 전 80세가 되셨을 때 본인이 세계 최초로 올랐던 타워처럼 생긴 암벽이 있거든요. 거기를 젊은 후배 클라이머하고 같이 또 올라가셨어요. 올라갔어요? 예, 끊임없이. 예. 80살에.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시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수상자로도 오시지만 강연도 하시고 실은 강연을 제가 다른 영국에 있는 산악영화제 가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청하려고 하고 있던 시점이라 근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저만 우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와 있는 다른 영국 관객들도 다 울고 강연하시다가 본인도 우시고 그다음에 기립박수가 진짜 한 5분, 10분? 계속 기립박수 치고, 근데 강연도 하시고, 이분에 대한 영화, 그 등반과 삶에 대한 영화를 작년 말에 또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보닝턴 산악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제 때 상영을 해요. 이번에. 네네. 네. 그건 며칠 날 상영합니까? 그거는 강연이
토요일 날 9월 8일 날 있고요. 영화는 강연한 다음 날 9월 9일 날 오전에 상영이 있어요. 그래요. 9월 9일 일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네, 그리고 직접 영화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도 해주실 시비도 거예요. 하고. 네. 오, 야, 특별 전시가 또 9월 7일 날 있기도 하고요. 네. 엄청나신 분이 오시는 거구나. 그러네요. 네. 크리스 보닝턴 경. 근데 실제로 만나 보면 너무 따뜻해서 다른 산학영화제에도 이제 많이 초청을 받으시는데 거의 이분이 한동안 영화제에 머무르다 가시면 스태프들이 이분을 바라보는 눈이 다 하트 그리고 다 너무 러블리하지 않냐. 네. 그렇군요. 네. 정말 너무 매력이... 근데 진짜 러블리하세요. 네. 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흔치 않은 기회니까 그렇죠.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좀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희 울주세계산학영화제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www.umff.kr 움프가 저희 영화제 줄임말이거든요. UMFF. 네. 그럼 가서 예약도 하실 수 있고 영화에 대한 정보, 또 상영 시간표, 이벤트, 공연에 대한 정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야.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마다할 이유는 없는 영화제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울산 울주에 산도 있지만 바다도 있고 그래서 맛집이 엄청 많아요. 신선한 해산물과 또 한우 거기 특구가 있거든요. 서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훨씬 질 좋은 한우도 드실 수 있고 예, 많습니다. 한우는 싸게 돈 주고 먹고 영화는 공짜로 볼 수 있다. 이게 영화를 공짜로 보다니 대단하네. 네. 주말 여행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한번 가셔서 산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그러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오시는 분들이 막 영화를 보면 막 이렇게 산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남 알프스 올라가시면 되지 바로 않나?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야. 둘 다 즐길 수 있는 기회네요. 폐막 공연 때는 누가 오세요? 저희가 약간 이렇게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영화제 사무국에서 긴머리 3인방이라고 그분들 다 그렇게 긴머리 3인방이 뭐 김종서 씨랑 뭐 그분들 아니에요? 김종서 씨 그다음에 김경호 씨, 박완규 씨. 맞네. 네. 맞구나. 네, 맞습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화에 입문할 수도 있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산을 좋아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올 여름에 유난히 많이 더워서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찬바람 불고 또 굉장히 날씨가 좋을 때 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즐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꼭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씩 챙겨서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큰 영화제들도 많지만 이런 영화제들이 명맥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도 모르던 영화제를 알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한번 와보신 분들은 이렇게 좋을지 몰랐다. 그리고 힐링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다시 또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름 때문에 많이 지치셨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울주세계산학영화제 한번 오셔갖고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뭐 주차라든지 혹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붐비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어때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행사장 바로 앞에까지는 주차하기는 약간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사장에서 들어오시는 길에 대형 주차장을 좀 마련해 놨거든요. 거기에 차를 주차하시고 셔틀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시간 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챙겨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직접 가신 분들은 인증해가지고 게시판에도 좀 남겨주시고 하면 저희가 뽑아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쇼 청취자분들께 아직도 산학영화제가 낯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직설적으로. 오세요. 직설적으로. 울주세계산학영화제 상상 그 이상으로 좋습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감사합니다. 야, 짧고 임팩트 있는. 사실만을 말하시는 분이란 건 저희가 알잖아요. 면접 때도 등산 싫어한다. 라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영화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산학영화제? 야, 이런데도 영화를 틀어? 하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시작이 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내실을 갖춰가지고 하고 있는 특색이 있는 영화제니까 정말 많이들 찾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는 휴가를 갔지만 네,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네.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아니, 별로 안 멀어요. 네. KTX 타고 또 내려가시죠? 네. 네. 건강 챙기시고. 네. 산악영화제에서 최선희 프로그래머님을 보실 수는 없겠지만, 목소리가 낯익어가지고 또 아시는 척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또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앞에 어디인가에 서성이고 계시겠죠. 프로그래머니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프로쇼에서 만약에 들은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울주에 오셨다면 서슴없이 이렇게 다가와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게 또 영화제 재미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찾아와 주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영화제 마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